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혜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회사에 회원 인력풀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할 만큼 많은데, 어느 결혼 정보 회사나 한 15년 전서부터 재혼이 많이 늘어나면서 젊은 초혼이 3분의 1, 그 다음에 만혼이라고 그러죠. 나이 있는 그런 초혼들이 한 3분의 1, 그 다음에 한 3분의 1이 재혼이에요. 그래서 재혼 인력풀이 굉장히 많은데, 오시는 분들마다 보면 저는 이건 통계치는 아니고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겠지만 의외로 이혼한 걸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나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 다른 결혼정보회사 해보다가 안 돼서 뒤늦게 제 이제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다른 데서 재혼을 잘 해보기 위해서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주변에서 시도를 해보다가 안 돼서 오시잖아요. 근데 어떤 통계에 따르면 그 이혼율이 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심한 통계를 보면 5가정에 1가정이 이혼을 한다, 요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제가 이 이혼율이 높아진 이유는 2가지로 들거든요. 첫째로는 간통죄 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IMF 때 있죠. 정말 이혼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혼율은 이렇게 높은데, 여러분이 이 얘기는 안 들어보셨죠? 이혼 후 재혼 희망률, 요게 거의 60%예요. 그러니까 이혼하실 때 내가 정말 징글징글해, 이제 다시는 내가 같이 결혼 생활 같은 건 안 하고 나 혼자 독립적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어, 요런 분들은 의외로 적다는 거죠. 그래서 60%가 그 이상이 재혼을 희망한다는 거죠. 근데 재혼을 희망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시도도 해보고 또 혼자서만 그냥 계셔본 분들도 있겠고 하면, 그 이혼한 걸 의외로 많은 분들이 후회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는 양육권이 전 배우자한테 있던 나한테 있던 간에 이제 아이들 학교 문제로 제일 곤란한 게 학부형회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도 나 혼자 갔었으면서도 학부형회의에 이렇게 갔는데 아빠가 왔거나 엄마 아빠가 같이 왔을 경우 아이가 얼마나 속상할까, 기죽을까. 그리고 선생님하고 면담 시에도 제가 사실은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싱글맘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요즘 애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도 저희 대화하고는 예전 대화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너네 집 뭐 하는데? 너네 아빠 뭐 해? 이런 거 물어본대요. 그래서 아빠랑 연결이 되는 애들도 속으로는 같이 안 사니까 좀 위축이 되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는 엄마 아빠가 아예 안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와서 엄마, 우리 아빠는 뭐해? 하고 그렇게 눈치를 보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 문제 있죠. 특히나 이제 아들인 경우 엄마가 키울 때 아이들이 이제 조금 크면서요, 아들은 아빠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다 잡을 때는 확 다 잡아야 되는데 엄마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녀 문제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참 많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혼을 했는데 막상 이혼하고 아주 그냥 혼자서 사는 데를 정갈하게 해놓고 설거지도 혼자 하고 꽃도 하나 꽂아놓고 요런 장식품도 사고 누가 어질릴 사람도 없어. 그래갖고 너무 심플 내지는 정말 너무나 편안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잠깐 너무 외롭대요. 세 번째로는 이혼을 하고 후회하는 이유가 의외로요, 저희한테는 이제 남한테 못하는 진솔한 얘기를 하시는데, 성적인 부분, 특히나 여성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남성 같은 경우는
성해소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욕구불만이 많이 쌓이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로가 이게 특히 여성분들한테 더 많은 일인데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혼 사유가 외도인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외도 하나만 아주 확대해서 본 거야. 모든 막 불신이 생기고 신뢰가 깨지고 막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랬다가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까 뭐 왜 남편이 없으니까 외도 문제는 없는데 경제적 문제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직장 안 다니던 사람이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뭔가 일을 하던 사람이 더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모여지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누리고 살기가 힘들고, 예를 들면 차 하나 바꾸기도 힘들더라, 혼자 버니까. 근데 차를 바꿨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 차를 바꾼 다음에 등록하는 거, 등록세 내는 거, 차량 옛날 차 파는 거, 이 모든 거를 다 남편이 해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내 손으로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좀 더 잘해줄 걸.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혼하실 때는 정말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는지, 혼자 살아도 이혼하는 게 낫겠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이혼은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게 낫습니다. 또 한편 다섯 번째로는요, 이혼한 게 주변에 알려지면서 주변에서 나를 좀 쉽게 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뭐 등산 모임이라든가 여러 취미 모임이라든가 또는 골프 모임 같은 데 가도 옛날에는 달려들지 않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게 내가 인기녀라서가 아니라 내가 싱글인 걸 알고 달려드는 거죠. 감히 가정 있는, 남편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도 예전엔 안 그랬어. 그런데 그 끈끈한 눈빛과 여러 가지를 보내면서 그렇다고 결혼할 것도 아닌데, 결혼할 대상의 남자도 아닌데 나한테 그렇게 대쉬해 오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또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혼을 희망하는데 재혼이 잘 안 돼서, 아주 나 정도 되면 이혼만 하면 재혼을 금방 할 줄 알았어. 좋은 여자랑 또 내가 희망하는 남자랑. 근데 의외로 재혼이 안 되고 힘들더라. 이럴 때 괜히 이혼했나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이혼을 후회하는 이유, 우선은 자녀 문제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혼자 있다 보니까 괴롭혀 줄 사람은 없는데 괴로움 대신 외로움이 밀려왔고요. 세 번째로는 부부관계를 하고 살았었는데 성적인 문제도 고정적으로 해소가 안 돼서 욕구불만이 생기고요. 네 번째로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혼자서 내 가정, 나를 이루는 모든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그리고 노후까지 장만해야 되는 요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혼 후에 싱글이 된 거에 대해서 남들이 좀 나를 쉽게 대한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혼 후 정말 징글징글했던 생활 끝, 불행 끝, 그리고 행복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 행복 출발이 의외로 쉽지 않더라. 그래서 이혼 후 후회하시는 대표적인 사례 6가지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자녀가 있으면 서로들 과실 있는 거 잘 참고 행복한 가정을 잘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나 이미 어쩔 수 없이 싱글이 되신 분들은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혼자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황금 인맥이고 결혼 전문가인 저 김경애 원장한테 연락 주시면 여러분이 성공적인 재혼, 행복한 재혼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